일본입니다. 저는 앞으로 100시간 동안 일본의 캡슐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꾹! 일본의 가장 싼 캡슐 호텔부터 최첨단 캡슐 호텔까지 오사카와 도쿄에 있는 특이한 캡슐 호텔만을 골라 100시간을 보내볼 겁니다. 과연 저는 100시간 동안 캡슐 호텔에서만 지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한국에서 일본의 교토까지 5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첫 번째 캡슐 호텔입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럭셔리한 캡슐 호텔인데요. 퍼스트 클래스부터 비즈니스, 이코노미까지 가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제가 선택한 곳은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은 하룻밤에 2만원대지만 성수기에는 최대 6만원까지도 오릅니다. Can I check in? May I have your passport? Your payment is already, but we have a Kyoto City accommodation tab 300 yen. Could you pay now? Okay. 이곳에서는 1인당 숙박세 200엔을 받네요. 현장에서 추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And this is free lounge. The female floor is first floor. Entrance is next elevator here. Yes. 여자 방과 남자 방 층이 구분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In the same floor, restroom. 안내 직원분들이 영어를 꽤 잘하셔서 무리 없이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있는 어메니티를 챙겨 직원 안내에 따라 체크인을 하고 배정받은 캡슐로 갑니다. 너무 좋다.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안 갈 이유가 없겠죠. 누가 이곳을 캡슐 호텔이라고 했던가요?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와 베개, 그리고 캡슐 안 침대 옆에는 개인짐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발 위에 개인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Please pick up behind you. Yes. 카운터에서 이어폰을 받아서 TV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방송밖에 없네요. 이곳에서 가격에 의문을 가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좋은 사우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 횟수도 제한이 없어서 저는 하룻밤 동안 이 욕탕에 총 3번 몸을 담갔습니다. 사우나의 문을 열면 이렇게 노천탕이 됩니다. 세상 여유롭네요. 두 번째는 꽤나 높은 캡슐의 높이였습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서 있어도 될 정도인데요. 반면 이 캡슐 호텔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방음 문제였어요. 폐쇄된 문이 없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건너편 캡슐의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용한 편에 가까웠습니다. YouTube? Yes. Really? YouTube. Yes. Where are you from? Korea. No, okay. South Korea. My name is Jisoo. 이 캡슐 호텔에는 동양인보다 서양 외국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저는 이들과 대화하면서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콜라보 채널 좋았습니다. Oh, do you saw it What's the challenge? in my YouTube channel? South Korea is also very famous now. Many people go for tourists. Oh, really? The YouTube community, many influencers make videos about Korea. No. So, No, yeah. like German. This video is the challenge name of 100 hours in capsule hotel. Yeah, I already had. Oh, really? Oh. 캡슐 호텔에서의 첫날 밤, 저녁은 근처 마트에서 스시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9,300원. 일본의 마트 스시 정말 싸고 맛있어요. 생선 특유의 비린맛이 거의 없어서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클리어. 첫날 어찌저찌 시간을 보내다가 샤워를 하고, 와, 근데 여기 샤프 뭔지 몰라도 제가 썼던 것 중에 최고네요. 아무튼 샤워를 하고 남은 92시간을 위해 피부 관리 좀 한 다음에 잠들었습니다. 굿모닝. 다음 숙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요. 아마 이곳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캡슐 호텔에서 약 20시간을 보내고 다음 캡슐 호텔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스크린 도어는 앙상하네요. 오사카 신사이바시에 있는 이곳은 부겐레드라는 곳입니다. Can I use this lounge? 오케이. 라운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책장 옆에 이렇게 커튼으로 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캡슐입니다. 이렇게 책장 안에서 생활하는 곳이죠. 북스테이 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 안에서 책도 볼 수 있고요. 가격은 29,000원대로 아주 저렴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라 저는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 있는 책의 90% 이상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그림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샤워는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샤워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깨끗하죠? 그리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사진 찍기도 딱 좋았습니다. 저는 MBTI가 I라 아무도 없는 이 뒷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에요. 생각보다 안락해요. 다리도 쭉 뻗을 수 있고요. 이렇게 콘센트가 2개 있고 No smoking, no fire, no phone, no food.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금고도 있지만 아직 없고요. 꺼먹어요. 화장실 갈 때. 단점은 이렇게 스스로 이불과 베개 커버를 씌워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수고스럽다는 것이죠. 먼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입구가 좁아서 오르내리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더 힘들 거예요. 세 번째 단점은 소음입니다. 라운지와 캡슐 호텔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밤새 계속됩니다. 이렇게 잠 못 자는 건가 하던 중에 어제 교토 캡슐 호텔에서 받았던 귀마개를 가방에 넣어왔는데 이것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샤워를 하고 두 번째 캡슐 호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캡슐 호텔로 갈 텐데 아주 늦은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다른 캡슐 호텔 하나를 더 예약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곧 공개하겠습니다. 요거 시켰어요. 포크 필렛 카슈돔 세트. 시간이 비어서 뭘 먹을까 하다가 한국인이 거의 없다는 맛집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여기 구글 평점이 꽤 높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맛있게 잘 먹고 다음 캡슐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아타라요 호텔. Can I check in now? Oh, sorry, chicken is 4 p.m. 4 p.m? 4 p.m. Yeah. Is there any lounge I can use? You can use from 4 p.m. We have community room, but Yes. you can use Ah. after check-in. Okay, Yeah. okay. Thank you. I will check out today at 10 p.m. Yeah. So can I only check in? Because I have to go to tonight. Sorry, chicken is 4 p.m. 아, 오케이. 호텔 직원분께 딜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남았는데 좀 돌아다니다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페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고 이건 비건 프로틴 초콜릿인데 맛있어서 5개째 먹고 있어요.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캡슐 호텔에 다시 왔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 Okay, can I take a copy of your passport? Yes. Thank you so much. This is guideline about our hotel. Swipe up the screen and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ma'am. I will check out tonight 10 p.m. Is it possible? Oh, yeah, no problem. Take a look. 이곳은 1층에 신발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캡슐로 가기 전에 라운지 먼저 살펴볼게요. 다른 곳의 라운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큰 특징은 정말 투숙객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 정말 깨끗했어요. 제가 곧 머물게 될 캡슐이 기대되는데요. 와, 여기 엄청 잘 돼 있네. 제가 갔던 데 중에 여기가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남자는 2층, 여자는 3, 4층을 쓰도록 분리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건 3층 투숙객을 위한 라운지였어요. 역시나 상당히 깔끔해요. 이제 제 침대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 이거 캡슐 호텔 맞아? 왜 이렇게 정갈한 건데? 여기가 제가 배정받은 방이고요. 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캡슐 호텔이에요. 잠깐 머물려고 여기 왔는데 이거 그냥 호텔인데요, 호텔? TV도 있고.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일반 캡슐 호텔을 예약했는데 직원분이 이렇게 큰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저는 급하게 예약해서 3만원 후반대로 결제했는데 지금 보니 미리 예약하면 1박에 28,000원까지도 가능하네요.
여기가 아마 제가 원래 예약했던 방인 것 같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샤워실, 화장실, 객실 모두 지금까지의 최고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저 오사카 오면 무조건 여기에서 잘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슬리퍼, 잠옷, 수건 3장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먹고 한참 일본 스시에 빠져있을 때쯤 Are you YouTubers? Yes, yes. 한 일본 분이 다가와 인사를 하고 제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셨습니다. Oh, it's you? Yeah, yes, yeah. Oh, thank you, my subscriber. Oh, you're running? Yeah. 10 kilometers? Oh my Yeah, god. yeah, yeah, yeah. 그렇게 하루 일정이 모두 끝나고 다음 캡슐 호텔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1시간 정도 잤을까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해보죠. 씻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10시 22분이고요. 그 안에 체크아웃합니다.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있고 싶은데 제일 아쉬운 숙소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더 좋은 데가 있겠죠. 다음 캡슐 호텔로 가겠습니다. 어딘지 이제 곧 보면 나옵니다. 다음 캡슐 호텔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입니다. 일본에 하나 남은 야간 열차 선라이즈 세토입니다.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자면서 이동할 수 있어요. 가격은 무려 19,570엔, 하나로 18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잠자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항상 매진인 열차죠. 지금 시간은 12시 33분이고요. 저는 아침 7시 8분에 도쿄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아늑하고 잠이 잘 오는데요. 이곳에서 돈을 내면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탔을 땐 이미 샤워 티켓이 매진이었습니다. 샤워실 한번 구경해볼까요?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6분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샤워실을 쓰려면 수건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티켓이 금방 매진이라 전 못 썼지만요. 대신 3명 공간에서 간단하게 세수만 했습니다. 이제 방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넓고요. 잠옷, 베개에 이불 한 장이 있습니다. 방금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후드 꽂을 수 있고 컵, 에어컨, 알람, 히터까지 완벽한 공간이네요. 저는 준비되어 있는 파자마로 갈아입고 아침에 뵙겠습니다. 바로 잠들었습니다. 기차가 일정하게 흔들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잠이 잘 왔어요. 오, 이제 점점 날이 밝아오네요. 이제 곧 내려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6시 30분이 됐고요. 도쿄에 이제 곧 도착하는데 잘 있어라 선라이즈 세토. 이제 내릴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드디어 도쿄네요. 이제 도쿄에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에는 어떤 캡슐 호텔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9하워스 슬립랩입니다. 이곳은 제가 방문한 곳 중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가장 캡슐 호텔답게 생겼습니다. 마치 제가 캡슐 약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가격은 45,000원대이고요. 이곳에 들어오면 이런 어메니티를 받게 되는데요. 슬리퍼, 파자마, 수건, 칫솔 이렇게 불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특이한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수면 분석 카메라입니다. 이곳은 슬립랩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자는 동안 이 카메라를 통해 AI가 수면을 분석해주기 때문이죠. 카메라가 우리의 사진을 찍고 코 고는 소리는 얼마나 나는지, 뒤척이는 없는지 등을 분석해줍니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진보가 나는 곳이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어서 오르내리면서 짐 정리하기가 참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숨겨놓긴 했어요. 샤워룸도 볼까요? 조금 아쉬웠던 건 워낙 투숙객이 많아서 그런지 샤워룸의 청결 상태는 그닥.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80시간 가까이를 캡슐 호텔에서만 보냈는데 에너지가 고갈돼서 홍해 장군의 힘으로 버텨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캡슐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곳으로 말하자면
일단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도 통하지 않고 통역기로 소통하는 이곳은 단언컨대 일본에서 가장 싼 캡슐 호텔입니다. 1박에 16,500원이고요. 무려 구글 평점이 1점대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바로 리뷰였습니다. 진드기가 나온다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고 최악의 숙소였다. 군대라고 생각하고 가라. 이런 리뷰들 때문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다른 곳에서 자려고 했는데 그냥 내 몸 하루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이곳에 올 때 저 혼자 정한 룰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이곳을 떠나지 말자입니다. 1층에 카지노가 있었고 이곳을 찾아갔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키를 받고 캡슐로 갑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 분위기가 좀 특별해요. 되게 오래돼 보이기도 했고, 아, 근데 지금 여기에 중간중간에 먼지와 머리카락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바닥에 카펫이 깔려있는데 왠지 모를 습한 공기와 쿰쿰한 냄새가 캡슐 호텔 전체에 풍겼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저는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감성 가득한 불, 뭔가 넣기도 찝찝한 캡슐 안에 락커, 화장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규칙 없는 모습. 찔끔한 공간 깨알같이 활용했네. 이건 뭐지? 뭐야? 컴퓨터야, TV야. 방에 들어와서 진드기가 있는지부터 살폈고 다행히 제가 머무는 동안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단지 진드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소음이 잘 들리는 캡슐 호텔은 처음입니다. 저 먼 방에서 코 푸는 소리, 새벽에도 체크인하는 소리, 복도에 환한 불, 잠은 거의 설쳤던 것 같네요. 그러나 이곳에 잊을 수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의 할머니 댁에 온 것 같은 이 욕조입니다. 유튜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물에 들어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목욕을 했는데 웬걸? 너무 아늑하고 몸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체크아웃 하기 전에 또 한 번 하자고 마음먹었지만 왠지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나왔습니다. 결론은 전 이 캡슐 호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정말 친절한 스텝, 그리고 가격이 깡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확히 114시간 동안 일본의 캡슐 호텔에서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끝! 드디어, 예! 집에 가는 길은 어땠냐고요? 이제 집에 간다. 기절이죠 뭐.